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 강릉은 4단계로, 제주도는 3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최다 기록인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정부가 앞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제도를 완전히 중단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재수생 등 나머지 수험생들은 이달 말 사전 예약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막되는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석할지 이르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문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올림픽 개막일에 열기로 양국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 성적 비하를 담은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소마 일본 공사는 일본 정부가 경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살인 행각을 벌인 뒤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롭게 도배하고 피해자 부인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다시 금지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강릉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제주도는 3단계로 거리두기를 올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풍선 효과와 확진자 발생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매일 오전에 발표가 되는 확진자 수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 나온 확진자 수가 이미 어제 밤까지 확인된 걸로 일요일 최다 기록을 넘었습니다. 1,300명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27.6%가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주 20%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뚜렷해진 비수도권 확산세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만큼 2단계 수준의 예외는 허용됩니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접종자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식입니다.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들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의 이동들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오늘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는 강릉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도 당분간 확산세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32까지 커졌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검출률은 34%에 달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7일 대전의 한 태권도 학원 30대 원장이 확진된 뒤 하루 만인 어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수십 명 등 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 아이스하키부에서는 소속 학생 18명이 확진되고 4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1,192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3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일요일 최다 확진 기록 1,100명이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입국자는 이달부터 2주 동안의 자가 격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격리 면제자 17,000여 명 가운데 1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7명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격리 면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후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은 입국자는 모두 16,925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16일 기준으로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나머지 2명은 각각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들어왔습니다. 확진자들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7명은 시노팜을, 3명은 화이자를,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격리 면제자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의 아동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자 더 이상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 면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인도와 남아공, 브라질 등 22개의 나라에 대해선 현재도 격리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 중요 사업이나 직계 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를 인정받으려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다만 격리 면제자여도 입국할 때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입국 뒤에 1일차와 6, 7일차 등 2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이처럼 강하고 심각한데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규정을 무시한 채 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2차 유행에 불을 붙였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이번에도 방역수칙 점검을 거부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앞입니다. 출입구가 저렇게 트럭으로 봉쇄돼 있는데 이곳에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금지된 대면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대면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쯤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방금 끝났고요. 그 카운팅된 숫자를 저희가 언론에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측은 예배 참석자들이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했고 명부 작성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점검을 나선 공무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대면 예배의 자유를 침범받는 게 싫고 그것 때문에 점검 오는 것도 싫으니까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저지를 하신 거죠.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시설 대면 집회는 전면 금지입니다. 서울시 점검 결과 대부분 종교시설은 이 규정을 따랐습니다. 승차 예배, 영상 예배 등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한 곳도 많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예배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대로 운영 중단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대안학교와 미인가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소속된 수험생들도 백신을 맞습니다. 재수생 등 나머지 수험생들은 이달 말 사전 예약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백신을 꼭 맞아야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처음인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63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신분증과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가지고 접종센터에 갑니다. 여권 괜찮습니다. 그것도 없다 하면 재학증명서 떼주세요.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접종일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미룰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기존의 성인 접종 때와 같습니다. 15분간 접종 장소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39도 이상 열이 나거나 이틀 넘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을 접종한 젊은 층에선 드물게 심근염, 심낭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접종 후에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적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되면 되게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5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꺼번에 예약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은 53세에서 54세, 내일은 50세에서 52세가 우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모든 50대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여부가 한일 양국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이인자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의 망언이 알려진 뒤 문 대통령의 판단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했는데 소마 총괄공사는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의제를 확정해 한일 정상회담에 성의 있게 나서란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림픽이 임박해 터져나온 소마 총괄공사의 망언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마공사는 문 대통령에 대해 성적 비하를 담은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 대통령의 방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소마공사를 즉각 소환하는 등 빠른 조치를 하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곧 결정됩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총리나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만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렇게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수촌에 걸렸던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결국 우리가 철거한 것과 관련해서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이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우길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한 건데 도쿄 조직위는 우길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길기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이순신 장군 현수막은 내려졌지만 우길기를 앞세운 일본 우익단체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해당 현수막은 IOC가 제재한 것이 맞다면서 모순된 논리를 펼쳤습니다. Olympic Village is one of the protected areas where the athletes, should and can live peacefully together. Without having to face any kind of divisive messages whatsoever.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와 경기장 내 우길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이순신 장군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며 평화를 해쳤다고 말한 겁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모든 측면에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며 내로남불 화법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스포츠워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맞선 전쟁 영웅의 메시지를 인용한 건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런던 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하거나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하려 하는 등 과거 올림픽마다 정치적 주장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그려넣고 또 전범기 응원을 허용하며 갈등을 유발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벽면을 새로 도배하고 피해자 부인에게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모자와 반바지, 슬리퍼 차림의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범행 주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지난 13일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A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살해 뒤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경산공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말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락스로 혈흔을 지우고 벽면 시트지까지 구입해 범행 현장을 도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뒤 B씨의 부인에겐 B씨의 휴대전화로 2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씨가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돼 지인의 집에 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B씨의 차량을 지방으로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다음 날 아침 메시지 내용을 의심한 B씨의 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감식반이 현장에 남은 혈흔을 발견해 15일 경북 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만 적용하려던 계획이 본부 전 직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박 전 특검이 유권 해석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죠.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경선 연기 여부를 확정합니다. 9월 초에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던 기존 일정을 3주 정도 늦춰서 9월 마지막 주에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가 테슬라 CEO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국내 민간업체 최초로 차세대 중형위성의 개발부터 발사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4년 만에 8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16년 780억 원가량에서 지난해 6,480억 원이 됐고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매년 10%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보험금 증가세는 몇 배가 더 가파른 건데요. 백내장 수술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 변경 등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부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엔진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버스 기사와 승객 등 7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홍성군 천수만 인근 해상에서 10톤급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5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5m 아래 도랑으로 떨어지면서 뒤집혔습니다. 굽은 내리막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지난주에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2주 만에 바티칸 집무실 창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자들이 돌아온 교황을 환영했는데 교황은 이날 훈화에서 일상 속의 휴식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마블의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 12일째인 어제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최고 흥행작인 분노의 질주가 세운 기록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나온 곡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내놓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3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13억 뷰 기록은 DNA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 고위 당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2차 추경안에 편성돼 있는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기는 안에 대해서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윤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납니다. 당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전현직 의원들도 조만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일인데 도쿄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대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 도쿄에선 어제 100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만 닷새째 1000명 넘게 나왔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진된 사람은 3,100여 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에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다음 달 8일에 끝나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선수 2명이 처음으로 확진이 됐고 대회 관계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온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탈리아에서 새로 나온 확진자는 일본과 비슷한 3,100명대입니다. 지난 5월 29일 이래 최고치인데요. 현지에서는 2020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지난 12일 로마 중심가에서는 우승컵을 안고 돌아온 대표팀의 오픈버스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거리에는 방역 규정을 무시한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해서 우려를 샀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상당히 젊습니다. 반면 20대에서 40대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0% 안팎으로 가장 저조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휴스턴에 있는 워터파크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현지 시간 18일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서 방문객 68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됐습니다. 이들은 호흡곤란과 피부 염증 증세를 보였는데요.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 가운데 3세 어린이 등 2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린이들은 텍사스 아동병원에 후송돼 현재 안정을 되찾았지만 한 임산부 피해자는 병원 후송 뒤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유출된 화학물질에 차염수산염 용액과 35%의 황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염수산염은 폐수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코인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잇따라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한 한 코인 업체. 상장한 날 이 업체와 시세 조종 세력 마켓메이커, 이른바 MM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은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MM이 혼자서 여러 계좌로 코인을 사고 파는 자전 거래로 거래량을 늘립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고 가격이 오릅니다. 업체 측은 물량 일부를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약 1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밤 11시 45분 업체 대표가 자정부터 다시 코인 가격을 올리자고 지시합니다. 개미들은 오늘 일을 다 까먹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같은 수법으로 다음 날 오후 고점에서 물량을 던져 수익을 냈습니다. 취재진은 한 코인 업체 대표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시세를 조종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들 명의 한 20개를 빌려서 계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갑으로 다 쪼개.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20개를 다 보내. 각자의 지갑으로. 상장 전 차명 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코인을 넣어놨다가 판다는 겁니다. 코인을 발행할 땐 유통 물량, 회사 보유 수량 등 정보를 백서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으로 공개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을 업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의 감시도 느슨하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거 몰라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수량만 체크하지. 그래요? 이거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안 해. 어마어마한 수량을 따로 이제 야금 팔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시세 조종에 대한 규제가 딱히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펌핑되는 것만 기대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몇 명이 돈 버는 시장을 위해서 다들 놀아나는 거예요. JTBC 정혜성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 더위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서 극한 폭염이 예상된다고요? 네, 지난주는 더위에 어떻게 보면 좀 맛보기라고 한다면 이번 주서부터는 정말 지난주보다 평균 한 3도에서 4도 정도 높은 정말 폭염이 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아, 지난주는 맛보기 정도였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네.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가 본세력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나기가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뭐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요. 기상청은 일단 내일 오전까지 중북부 쪽에 소나기 있은 다음에 북태평양 거기에 그대로 밀어 올리면서 내일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서부터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는 서울 지역이 한 37도 전후, 네. 그다음에 이제 내륙 일부 지역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온도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40도 가까운 낮 최고 기온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40도에 육박할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제6호 태풍 인파가 북상하는 태풍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만 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태풍이 밀어 올리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밀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일단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데다가 수요일서부터는 티벳 고기압이라 해서 상층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일종의 이제 열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다 갇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기온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목요일서부터는 동풍이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동풍이 들어오게 되면 팬 현상으로 인해서 강원 영서 쪽으로 그러니까 2018년에도 이제 강원도 홍천이 최고 온도를 기록했던 것처럼 팬 현상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좀 더 서울보다는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최근 북미와 캐나다 등 지구촌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열돔 현상이 원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폭염도 열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층에 이런 그 고저기압들이 위치를 하는데 네. 고기압이 올라오는 곳에 상층에 완전히 분리된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번에 미국의 서부 지역이죠. 미 해양대기청에서는 한 10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정도의 이러한 그 열돔 현상이 이제는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티벳 고기압에서 들어오는 상층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고기압 중심 세력은 기류가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단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체 지상 쪽에 있는 공기 온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고 더더군다나 열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공기가 바깥쪽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체에서 계속 가열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혹시
태풍이 올라오면요. 네. 그 열돔을 좀 깰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6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7호 태풍이 지금 모델에서는 발생해서 일본 남쪽으로 일단 현재는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상층의 고기압 중심이 바뀌게 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사이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까지는 태풍의 영향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다만 현재 그 북태평양상 서태평양 쪽이 굉장히 해수 온도가 높아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제 8월에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994년 같은 경우 7월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더웠던 해인데 2018년 같은 경우는 7월보다는 8월이 더웠던 해인데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바로 태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4년 같은 경우는 7월은 무진장 더웠는데 8월에 덥지 않았던 것이 바로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고기압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8월에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기압 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올해도 2018년 못지않은 더위가 있을 거로 보지만 저 1994년 형태로 8월에 들어가면서 태풍이 정말 올라와서 기압계를 무너뜨린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더위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열사병, 일사병이 일단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도 폭염특보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해부터죠. 이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죠. 2019년까지 기온만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경보를 했는데 작년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많은 외국에서도 습도의 영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 기온보다는 오히려 습도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감 온도를 내놨는데 체감 온도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습도가 10%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라고 예상을 했더라도 네. 상대 습도가 60% 이상이라면은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오늘 뭐 거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폭염주의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되고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은 폭염경보가 됩니다. 현재는 폭염경보는 경기 동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 충남 동부 지역, 충북 서부 지역 쪽으로는 경보가 발령돼 있고요. 일부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전국이 현재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네, 낮도 낮이지만 한밤중에도 뭐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열대야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도 보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열대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까지 벌써 6일째 네. 서울은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당분간은 열대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태풍이 올라와서 비를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 때를 제외놓고는 거의 열대야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2018년이 가장 많은데 32일 정도. 올해도 열대야가 뭐 거의 한 30일 가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올해도 좀 장마가 일찍 끝나는 편이거든요. 평년에 비해서. 되게 더웠던 애들이 1994년에 2018년이 장마가 굉장히 일찍 끝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열대야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장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이면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늦게 장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에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고 사실 장마 기간에도 특별하게 작년처럼 아주 뭐 뚜렷한 장마 주선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상청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서남부 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다 보니까 장마 끝났다고 발표를 못했던 것인데 소나기를 해서 많았죠. 그런데 이 서남부에 있던 그런 저기압이 내일서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북태평양 고기에 확 북상을 하기 때문에 20일 정도에 끝난다면 장마 지속 기간이 한 17일 정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마 기간에서는 세 번째로 짧은 장마가 됩니다. 네, 장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상되는 비처럼 요란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는 계속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소나기는 예상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8월로 접어들면은 다시 가장자리로 들어가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안에서도 소나기 혹은 집중호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장마가 끝났다 그래서 비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최근 기후 변화를 보면 오히려 장마 때보다는 작년 같은 특이한 네.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최근에 들어서는 장마 때보다는 오히려 8월 강수량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폭염과 게릴라성 호우에 대한 준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 제주도에는 최고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33도, 춘천은 34도, 광주 32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더위는 더 강력해져서 모레는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 강릉은 4단계로, 제주도는 3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최다 기록인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 가운데 지금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정부가 앞서 방침을 정했는데 이 제도를 완전히 중단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재수생 등 나머지 수험생들은 이달 말 사전 예약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개막되는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석할지, 이르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문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올림픽 개막일에 열기로 양국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 성적 비하를 담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소마 일본 공사는 일본 정부가 경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